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얼굴형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봐도 제 예전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랑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오랜만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달라졌다. 뭔가 건드린 것 같진 않은데 많이 다르다. 느낌, 이미지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Q&A를 올렸더니 결국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뭐 심부볼, 얼굴 볼살, 무턱 부분, 턱 라인 되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뭐 마사지나 관리 받는 거 없는지, 시술 비추천, 뭐 추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시술부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이 빠지고 갸름해지고 제가 겪었던 것들을 그냥 총망라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먼저 첫 번째로 제 얼굴의 변천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부끄럽기는 해요. 근데 뭐 그때 제가 못났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타임라인으로다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6년 전이죠. 25살 때였어요. 정말 파릇파릇할 때. 이런 시술, 얼굴 관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대포로 그냥 유튜브 가볍게 시작을 했었고, 제가 처음으로 시술을 받은 거는 2017년 8월이에요. 그때는 제가 좀 외모적인 자존감이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낮았을 때여서 그때 영상을 보면 제가 많이 우울해하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이겨내고자 턱보톡스, 무턱 필러, 윤곽 주사를 처음 맞았었는데 사실 그때는 아무도 못 알아보셨어요. 그 누구도 댓글을 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미미하게 지나갔지만 제 개인적인 만족도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리뷰티에서 뷰티 크리에이터 서바이벌 퍼펙트 브러쉬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제가 그때 참가자였는데 마지막 파이널 미션이 블랙핑크 지수님이랑 같이 화보를 찍는 거였어요. 정말 지수님을 실제로 만났는데 얼굴이 요만하고 정말 마르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카메라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부하게 나와서 좀 충격을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을 시기였는데 지수님을 보자마자 같이 사진을 찍으려면 타이트하게 빼야겠다 하고 확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갸름해졌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스킨보톡스랑 턱 필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때는 예쁜 줄 알았는데 별로였어. 나중에 결국 녹였지. 그러고 나서 인모드로 광명을 한번 찼습니다. 인모드가 지금은 핫하지만 그때는 입소문이 슬슬 암암리에 나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인모드의 효과를 정말 크게 본 케이스여가지고 인모드를 한 4번 정도 받았어요. 좀 더 큰 변화는 제 생각에는 제가 작년부터 저탄 고백, 식단부터 시작해서 운동, 유산소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쫙쫙 빠지기 시작해서 더 많이 갸름해졌던 것 같아요. 또 턱필러를 제거해서 아마 턱필러 한참 있을 때 봤던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랑 많이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종 버전으로 제가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시술을 몇 가지 받아가지고 그 얘기까지 쭉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쭉쭉 보면은 처음 비포와 애프터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변화에 있어서 뭐가 제일 효과가 컸냐라고 좀 순위를 제가 나열을 해봤거든요. 일단 1등은 사실 시술이야. 1등은 시술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저는 얼굴에 좀 볼살이나 지방이 많았던 타입이에요. 되게 빵빵한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지방 관련된 시술들이 좀 잘 먹었어요. 그래서 효과가 좀 컸던 케이스고, 두 번째 원인은 솔직히 다이어트, 운동, 이게 진짜 컸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이랑 운동을 하면서 뺀 그 붓기가 정말 효과가 커요. 그래서 저는 시술만이 답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직히 나이 무시 못합니다. 젖살이 많이 빠졌어요. 이게 뭐 젖살 빠질 만한 나이대의 인모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더 효과가 컸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25살 때 얼굴이랑 지금 제가 31살인데 많이 살이 빠졌겠죠? 심지어 눈두덩이 살도 많이 꺼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순위로다가 저는 카메라 각도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그 조명과 카메라 각도. 옛날에 찍었을 때는 제가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위에서 45도 각도를 이렇게 찍어야지 예쁘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게 찍으면은 오히려 더 이 턱이 안 예뻐 보이고 완전 정면, 지금처럼 이렇게 찍어야지 더 예쁘게 나오는 걸 나중에 돼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각도 때문에도 얼굴이 달라 보이는 것도 클 거고요. 예전에는 뭐가 더 실제 얼굴처럼 나오는지 몰랐으니까. 지금 이 얼굴이 제 실제 얼굴이에요. 그렇게 믿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촬영 전에 얼굴 좀 이런 턱 밑이나 눈이 좀 많이 붓는 편이어서 마사지를 항상 해주거든요. 이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는 솔직히 비포 애프터를 찍은 게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Q&A에서 경락이나 마사지 받는 게 있는지 그런 관리를 받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경락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경락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궁금하기는 해서 기회가 된다면 경락을 한번 끊어볼까 하기도 해요. 아무튼 제가 얼굴 라인 변한 거에 대해서는 이런 원인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시술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하실 텐데 시술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좀 주의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그 시술들이 거의 6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해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양한 시술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비교를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인모드의 효과를 정말 크게 보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제가 다이어트 운동 요거를 되게 1년 반 동안 꾸준히 유지를 해왔잖아요. 그 효과가 정말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술만이 답이다, 시술이 짱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는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시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유튜브를 안 했다면 굳이 하지 않았을 거야. 막 너무 꼭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들 익숙해서 아시겠지만 의료법 때문에 병원을 절대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힌트를 줘서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저 혼자 알고 싶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DM으로 질문 주시는 거, 메일로 주시는 거 다 답변하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정말 법적인 부분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번 제가 받은 시술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턱 관련 시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턱이나 이런 사각턱 같은 부분들. 먼저 첫 번째로 턱 필러. 이건 제가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 집안에 얼굴형이 있어요. 정말 전통적으로 저희 친가에 내려오는 이 무턱 얼굴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정한 언니들도 많고 한데 저는 따로 교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출입이 살짝 있고 무턱인 경향이 좀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서 외모 자존감도 낮고 했는데 이 무턱 필러가 부작용도 정말 없고 그때 당시에는 되게 간단한 시술이고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런 코필러나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대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는데 처음으로 이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받으러 갔던 게 무턱 필러였어요. 공장형 피부과 같은 데 가서 받았는데 다행히 그때 만났던 원장님께서 과한 걸 추천해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디자인도 정말 무턱 필러 맞을 때 맞는 곳에 따라서도 이 바늘을 얼마나 많이 디자인해서 찌르는지 그런 게 좀 다른데 정말 세세히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무턱 특유의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정말 무뚝뚝해 보이거든요. 그런 무뚝뚝함도 없어지고 얼굴도 뭔가 좀 더 입체감 있어 보이고 해서 정말 은근 티 안 나게 나만 알 수 있지만 되게 만족스러운 느낌으로 시술이 됐어서 그때는 만족했었어요. 그 이후에 욕심이 과했지. 제가 그냥 다른 피부과에 갔는데 거기에서 되게 이런 시술을 또 오랜만에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충동적으로 턱 필러를 한 번 더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병원에 턱 필러 해주는 원장님께서 턱 필러 디자인을 되게 뾰족하게 빼주신 거예요. 저는 뾰족한 거 싫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뾰족하게 해주셨어요. 리터치를 하러 갔을 때 어차피 이게 시간 지나면 동그래지니까 그냥 냅둬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미리 맞았던 턱 필러를 녹이지 않고 그 위에 또 쌓아서 결국에는 그 과도한 용량과 싸움으로 인해서 약간 그 근육과 요런 좀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자주 부었어요. 자주 염증이 났어서 나중에는 결국에 녹였습니다. 녹이니까 진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이 녹이는 병원도 정말 중요한 게 어떤 병원은 녹이는 주사 맞고 잘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꼼꼼히 안 해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서치해서 찾아서 가서 녹였습니다. 잘 녹여졌어요. 저는 한 번에 다행히 잘 녹여져가지고 지금 만지면 뭐 없어요. 그냥 제 턱입니다. 녹이는 거 정말 많이 아프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뭐 턱필러 놓는 거나 녹이는 거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녹이는 거는 녹이고 나서 하루 동안은 살짝 계속 통증이 미미하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좀 거슬리게 계속 아프기 때문에 그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 저는 턱필러를 녹인 입장이긴 하지만 무턱 필러로 살짝 앞쪽으로 무턱을 좀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과하지 않게 하는 건 찬성이에요. 근데 턱끝 필러는 비추천.
왜냐면 제가 무턱 필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게 약간 턱끝의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시간 지나면 묘하게 얘가 자꾸 내려가기도 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요 필러 때문에 눌려가지고 투턱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과하지 않게 맞는 거, 과유불급 꼭 생각하고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턱보톡스. 턱보톡스는 저는 정말 일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를 앙 무는 버릇도 있고 잘 때 이를 정말 많이 갈아서 자고 일어나면 좀 턱이 아플 때도 있거든요. 이 턱보톡스의 원리가 이 턱 근육에 힘을 빼면서 여기를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빼는 건데 이를 가는 근육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힘을 빼놓으면 이를 덜 갈아요. 제가 주기를 따지면 턱보톡스를 그렇게 자주 맞진 않아요. 정말 그냥 잊고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만졌는데 턱 근육이 좀 세게 있다. 내가 이를 다시 많이 가는 것 같다. 그러면 맞으러 갑니다. 그게 주기가 한 1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맞진 않았다는 거. 제가 처음 턱보톡스를 맞을 때는 이렇게 앙 다물었을 때 이 턱 근육의 크기가 한 5단계 정도 됐을 때 4.5단계로 턱 근육이 정말 많고 컸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갔던 병원에서도 턱보톡스 효과가 정말 클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이 턱보톡스는 저처럼 근육에 힘이 정말 세고 근육이 많았던 분들한테는 효과가 정말 많을 수 있는데 이게 뼈일 수도 있고 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효과가 천차만별이고요. 또 턱보톡스가 정말 저렴한 시술에 속하고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하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턱 근육 모양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서 볼페임이 생기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이 볼페임이 생기는 원인이 되게 궁금해서 보톡스 맞을 때 여쭤봤었는데 이 근육이 광대뼈까지 이렇게 턱 근육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근육이 많이 크고 여기까지 넓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톡스 맞는 위치랑 용량에 따라서 여기까지 다 근육이 꺼져버리면 동시에 여기가 꺼지면서 볼페임이 생기는 거래요. 정말 간단한 시술일 수 있지만 이 의사 선생님의 임상과 경험이 정말 중요한 시술이에요.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턱 근육이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턱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근육이 짧아서 다행히 용량을 좀 많이 놔도 볼페임이 없는 타입이라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걱정 없이 턱보톡스를 맞고 있고 볼페임 부작용은 저한테는 없었어요. 병원을 선택하실 때 이런 부분들, 이런 내 턱 근육 모양에 대해서 세세히 진단해주고 말씀해주시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톡스는 내성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맞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보톡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자갈턱 보톡스가 있어요. 여러분, 턱 필러를 맞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짝짝꿍이거든요. 이 자갈턱 보톡스가 뭐냐면 이 턱에 호두 되는 거 아세요? 이 턱 근육 힘을 쓰면서 호두턱이 되는 걸 자갈턱이라고 하는데 이 힘을 풀어주는 게 자갈턱 보톡스예요. 근데 요거를 왜 맞느냐? 턱 필러를 맞았는데 여기 턱 근육의 힘이 너무 세면은 이 턱 필러의 모양이 변형될 수 있잖아요. 이 턱 필러의 유지를 위해서 자갈턱 보톡스를 같이 맞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시술을 받으면서 새롭게 안 사실인데 사실 그 원장님께서 제 얼굴을 보더니 저는 무턱 필러가 전혀 필요 없는 얼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말을 할 때 옛날 영상 보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할 때 이 턱 근육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쓴대요. 정말 꽉 눌러서 잡아서 쓰기 때문에 제가 가진 턱 모양보다 근육이 누르는 힘이 세서 더 무턱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죠? 저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제가 항상 입을 다물고 있거나 하면은 여기 턱이 되게 어색했었거든요. 그게 다 근육의 힘을 너무 세게 눌러서 써서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자갈턱 보톡스를 조금 더 깊게 놓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놔서 여기 근육의 힘을 좀 누르지 않게만 살짝 빼주면은 여기가 도톰하게 더 올라올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맞았더니 입 다물었을 때 어색함도 많이 없어지고 이쪽에 볼륨감도 살짝 더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죠? 턱 근육 누르는 힘이 너무 세면은 구강 구조에도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맞았는데 되게 만족도가 컸고 이게 자갈턱 보톡스는 보통 정말 효과가 짧아요. 거의 뭐 한 달도 안 간다고 느꼈었는데 지금 요거는 효과가 꽤 길어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맞은 거는 제가 피부과 다니면서 처음 들은 얘기여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시술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얼굴 살, 얼굴 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얼굴 라인에 관련된 시술은 저는 인모드랑 윤곽주사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아봤어요. 스킨보톡스도 받아봤는데 솔직히 그건 내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만 넘어갈게요. 제일 궁금해하실 인모드. 인모드 요즘 정말 핫한 시술이잖아요. 인모드는 리프팅 레이저인데 지방 세포의 수를 줄여주면서 리프팅을 해주는 그런 레이저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리프팅 효과보다는 지방 세포를 줄여주는 효과를 더 많이 크게 느꼈습니다. 정말 장점으로 꼽자면 얼굴 군살 관리에 정말 최고예요. 이 군살이 정리가 되니까 라인이 또렷해져요. 특히 이런 턱 라인 이쪽 있죠. 여기 라인이 되게 날렵해져요. 그리고 심부볼에도 효과를 정말 크게 봐서 제가 Q&A 했을 때 언니 그 햄찌볼, 햄스터볼 어디 갔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거 인모드 효과입니다. 그리고 인모드를 광대 쪽에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인모드는 잘못 받으면은 이것도 역시나 지방세포를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 받는 위치에 따라서 또 이쪽에 과하게 지방세포가 줄어들면 볼페임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에 살이 별로 없는 분들한테는 인모드를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받았을 때 볼페임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얼굴에 살이 많다. 군살을 정리를 하면서 라인 정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인모드 강력 추천. 하지만 인모드는 정말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솔직히 너무 아파. 진짜 너무 아파. 제가 처음 인모드 받을 때 주변 언니들이 진짜 하나도 안 아프다. 이렇게 안 아픈 시술은 처음이다라고 해서 인모드를 받으러 간 거거든요. 아픈 거 너무 싫어가지고 안 아프다는 얘기에 솔깃했어요. 근데 전 받으면서 진짜 큰 배신감을 느꼈고요. 안 아프다고 생각하고 가서 받았는데 너무 아프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만 왜 아프지? 이러면서 진짜 울면서 받았어요. 진짜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이게 좀 열에 약하신 분들은 저처럼 고통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고주파 완전 열을 진피층 안쪽까지 완전 이렇게 피부 속까지 쬐는 거기 때문에 마취 크림을 발라도 별로 그렇게 큰 소용이 없어요. 진짜 무슨 다리미로 지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아픕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게 제일 큰 단점인데 제가 인모드를 4번째까지 받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인모드를 한 1년 반 넘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모드 그때 했을 때의 효과를 정말 크게 봤지만 그 이후의 효과는 솔직히 다이어트 같아. 식단, 붓기를 쩍쩍 빼준 거지 내가 식단으로.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으면 붓기가 싹싹 빠져요. 그리고 인모드 시술할 때 또 단점이 저는 이 턱 및 투턱이 고민이어서 인모드를 받았었는데 저처럼 살짝 무턱인 분들은 여기 턱이 되게 좁잖아요. 근데 인모드 팁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그 팁이 여기에 충분히 딱 이렇게 흡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투턱에는 별로 효과를 크게 못 봤어요. 그리고 이 턱 밑이 제일 아파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어서 이쪽에 많이 받지 못해서 효과가 없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인모드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요즘에는 인모드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인모드를 2가지 시술로 나눠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인모드를 할 때 그 완전 고주파 열로 지방세포를 조져버리는 그런 롤러 같은 걸로 하는 게 있고 그 이후에 뭔가 그냥 마사지 관리처럼 뜨끈하게 리프팅 효과 주는 그런 2가지 시술이 합쳐진 시술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따로 나눠서 저렴하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2가지를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되게 큰 시술이어서 좀 비싸더라도 같이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요즘 인모드 되게 할인하는 거 많은데 할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시술 시간이 좀 더 짧진 않은지 시술 강도는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인모드는 시술 시간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윤곽주사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윤곽주사는 예전에는 정말 비추파였어요. 근데 최근에 스테로이드 없는 윤곽주사를 맞고 좀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최근에는 살짝 반추? 윤곽주사는 말 그대로 지방세포를 녹여서 분해시켜줘서 배출시켜주는 그런 주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얼굴에 살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곽주사를 넣는 부분이 되게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통 이런 턱 밑이나 턱 라인 많이 볼살 생각하시는데 저는 최근에 광대에 넣었어요. 광대. 신기하죠? 제가 원래 저는 투턱을 고민하면서 간 거였는데 저는 이쪽보다는 요 광대에 살이 많대요. 근데 저는 광대살은 인모드로 다 조져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얼굴이 되게 작은 편인데 화면에서 봤을 때는 절대 작아 보이지 않았을 거다. 실물에 비하면 그 얼굴 크기가 조금 더 퍼져 보였을 거다. 왜냐하면 이쪽에 살이 좀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요거는 뼈가 아니라 정말 깊숙이 있는 단단한 살이다. 나의 경우는 여기에 부피를 줄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줄이죠? 했더니 윤곽주사를 안쪽에 깊게 놓으면 된대요. 제 이 광대살은 정말 안쪽에 단단하게 있는 살이어서 살을 빼도 안 빠지고 다른 시술을 해도 안 빠졌을 거다 하시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한번 맞아보자 하고 맞았거든요. 근데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처음에는 저만 느끼는 효과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왜 얼굴이 되게 작아진 것 같지?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최근에 뭔가 저 언니가 여백이 줄었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윤곽주사의 효과일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맞았던 윤곽주사는 이 턱에 맞았지만 별 효과를 못 느꼈고요. 이쪽에 맞았던 윤곽주사는 좀 효과를 크게 느꼈습니다. 근데 윤곽주사는 부작용이 좀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거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윤곽주사를 맞았을 때 아마 생리불순을 겪으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돈을 들였는데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윤곽주사 자체가 지방세포를 분해해서 배출시켜주는 그런 주사이기 때문에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면 효과가 좀 더 커요. 시너지가 정말 좋거든요. 내가 윤곽주사를 맞은 효과를 더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산소 운동 같이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스킨보톡스는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그냥 피부과에 갔다가 홀린 듯이 받았는데 진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와요. 이게 스킨보톡스를 이쪽에 뭔가 뽕뽕뽕뽕 피부 겉면 쪽에 놓는데 진짜 너무 아팠어요. 다신 맞을 의향이 없어요. 근데 효과가 정말 즉각적이어서 이런 팔자주름 그리고 심부볼 여기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당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즉각적인 효과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모드랑 에어젯을 같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너젯이라고 하는데 이 에어젯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받은 게 별로 없다고 말했는데 은근히 많네? 에어젯은 제가 인모드 받으면서 같이 패키지로 맞았던 건데 에어젯이 뭐냐면 포도당을 넣은 공기총 같은 그런 주사를 두피 쪽에 놔요. 그래서 두피 쪽에 한 300샷 막 이렇게 놨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픔은 별로 없어요. 그냥 따끔따끔 이 정도인데 소리가 진짜 커요. 공기총 같은 거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커서 그 소리를 듣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네, 받고 나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여기 두피 쪽에 딱지가 지고 살짝 두피 쪽에 주사를 한 거라서 이쪽이 좀 부어 있어요. 그래서 두통이 좀 있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뭐 타이레놀 먹으면은 쫙 그 진통이 가라앉아서 괜찮았어요. 이 에어젯은 효과가 뭐냐면 이쪽에 주사를 함으로써 약간 머리를 이렇게 위로 쫙 당긴 것 같은 그런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았을 때 이 팔자주름이 살짝 이렇게 위로 당겨지고요. 제가 점점 나이 먹으면서 눈이 좀 처졌거든요. 그리고 여기 눈가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아이라인을 한 번에 쫙 그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리면은 득득득득 이렇게 계단처럼 층이 생기거든요. 근데 에어젯 맞고 나면 그게 없어. 진짜 예전 눈처럼 이거 쫙 당겨져가지고 그런 좀 위로 쫙 올리는 듯한 그런 리프팅을 원하시는 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다만 이게 포도당을 놔서 리프팅을 하는 거여서 그게 흡수되고 나면 효과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효과가 짧습니다. 한 달 가나? 내가 당장 웨딩 사진을 찍어야 된다 아니면 촬영이 있다 중요한 일이 있다 하실 때 한 1, 2주 전에 받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얼굴형에 대한 시술은 끝이고요. 제가 최근에 코필러를 맞기는 했는데 맞았다고 하기도 뭐한 게 0.2cc 맞았어요. 턱 필러에는 보통 1cc에서 2cc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코에 0.2cc 정말 조금 들어갔어요. 맞은 이유는 여기 파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오히려 쉐딩하고 나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채운 거랑 코끝에 빛이 닿는 부분을 살짝 올렸어요. 그래서 좀 코가 더 짧아 보일 수 있게 정말 미묘하게 그렇게만 맞았기 때문에 코필러는 뭐 맞았다고 하기가 뭐하네요. 그럼 이렇게 시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는 한의 끝이. 그리고 세 번째 마사지. 저는 마사지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괄사 마사지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아침에 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촬영하면 저는 좀 얼굴이 붓는 타입이어가지고 아침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고 공복 유산소 하잖아요. 그럼 붓기 쫙쫙 빠져요. 조금 귀찮기는 한데 저는 뭐 촬영을 하는 게 일이니까 촬영을 위해서는 아침에 그렇게 루틴처럼 하고 있습니다. 마사지 하는 영상들은 저도 유튜브를 보고 다 찾아서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많이 보는 영상은 최모나님
모나님의 그 괄사 마사지 그리고 광대 마사지 요거를 제일 많이 보고 따라하고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 순 없고 모나님의 영상을 같이 참고해서 마사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산소 그리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당을 줄인 식단을 하시잖아요. 정말 얼굴 붓기가 쭉쭉 빠져요. 임무들을 받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과가 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운동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술 필러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입술 필러는 맞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두꺼운 입술이 좀 컴플렉스여서 얇게 그렸는데 점점 오버립을 하면서 그려서 그렇게 오해하신 것 같아요. 시술병원 고르는 팁도 물어보셨는데 시술병원은 많이 검색해 보시고 주변 소문도 좀 들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가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상담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공장처럼 대충 말해주시고 대충 이렇게 해주시는 곳이 있는 반면에 정말 세세하게 내 얼굴형과 그런 근육 모양 이런 것들을 봐주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관리 중에 제일 효과 있었던 방법, 저는 얼굴에 살이 많았던 타입이기 때문에 인모드. 볼살은 빠지는 거 맞죠? 이게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이고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지만 젖살은 빠져요. 지금 얼굴형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사실 유튜브 시작할 때 제 얼굴도 만족했어요. 지금도 만족합니다. 아, 그리고 신기한 게 있어.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식단 관리를 하면서 코평수가 줄었어요, 여러분. 살이 빠지니까 코평수가 같이 줄었습니다. 신기하죠? 체지방이 줄면서 코가 같이 줄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대략 질문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시술 얘기하면서 다 풀어드린 것 같아서 이 정도로 Q&A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시고 저희 같이 운동해요. 아셨죠? 안녕!